5장 3절 대각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의 학습 주제는 어떤 n차 정사각형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의 거듭 제곱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A의 100승 또는 1000승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산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행렬의 거듭 제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반화된 해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행렬의 거듭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행렬이 반드시 대각화 가능해야만 세문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간단한 경우라면 거듭 곱해서 계산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A의 2승, 3승 이렇게 작은 거듭 제곱을 계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A의 100승, 1000승처럼 좀 더 큰 수의 거듭 제곱을 좀 더 쉽게 계산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해야만이 행렬의 거듭 제곱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각 행렬에 대한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대각 행렬은 n차 정사각형렬이 주어졌을 때 주 대각선 성분에만 뭔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을 우리는 대각 행렬이라 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구성원소를 대표를 aij로 표시했을 때 이때 aij는 만약에 i하고 j가 이게 정사각형이라 가정할게요. i도 1부터 n까지 j도 1부터 n까지 주어지는 n차 정사각형이라 가정했을 때 i하고 j가 같지 않으면 aij가 다 제로가 되는 이렇게 되는 행렬 A를 우리는 특별히 대각형렬이라 정의를 합니다. 즉 대각행렬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하고 j가 같지 않으면 0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렬 A를 우리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대각행렬이라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용어를 배웠던 걸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각행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첨자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0이라는 얘기니까 A12 0이고 A23 0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A34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i하고 j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곧 i하고 j가 같은 경우 주 대각선 성분이 i하고 j가 같죠. A11, A22, A33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나와도 사실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0이라도 상관없고 1, 2, 3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첨자가 다르면 앞뒤 첨자가 다르면 무조건 0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 대각선에만 뭔가 남아있고 나머지가 0이 되는 행렬 그런 행렬을 우리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거든요. 이 예제 1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A11, A22의 원소만 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이잖아요. 이런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대각행렬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여기서 K는 자연수를 뜻합니다. 임의의 자연수를 뜻하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 뒤에 K승이라는 얘기니까 뒤에 100승, 뒤에 1000승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행렬에 대해서는 뒤에 거듭 제곱을 아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대각행렬일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D의 제곱은 D 곱하기 D예요. D라는 행렬 자체가 5, 0, 0, 3, 5, 0, 0, 3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면 5의 제곱, 0, 0, 3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 D의 3승을 하게 되면 5의 3승 0, 0, 3의 3승이 돼요. D의 4승을 하게 되면 5의 4승 0, 0, 3의 4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D의 N승이 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확인해 볼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임의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가,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가, 그럼 그 자연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연수를 그냥 N으로 쓴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특정 자연수를 K로 쓰고 모든 자연수를 N으로 표시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K를 지금 자연수로 쓰고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 판단을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 N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이죠. 자, 이것은 DN승, DL승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n승 0, 0, 3의 n승이고요. 여기 5, 0, 0, 3인데요.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니까 5의 n 플러스 1승 0, 0, 3의 n 플러스 1승이 돼요. 따라서 dn승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dn 플러스 1승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부터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D의 K승은 주 다각선에 있는 이 5하고 3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행렬일 경우에는 이렇게 거듭제곱을 무척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행렬이 항상 대각행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각행렬일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각행렬이 아닐 경우에 주어진 행렬의 거듭제곱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제 2번을 통해서 다음 같은 P와 D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행렬 A의 거듭제곱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와 D를 알려준 상태에서 얘를 계산해 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행렬을 고려하자라고 해놨고요. A는 PD, P 인버스가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A에다 오른쪽에다 P를 곱해보고요. 자, 이 말은 오른쪽에다 양변에다가 P를 곱해보세요. 그럼 A, P는 P하고 P 인버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면 단형일이 되고 단형일은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하니까 그냥 PD 이거와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실제로 AP하고 PD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계산 생략합니다. A 곱하기 P와 그리고 P 곱하기 D가 실제로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단지 A의 K승을 위한 공식을 구하지 않은 것을 알아볼 거예요. 조금 전에 D의 K승을 구하는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D가 지금 모양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P도 알려주고 D도 알려준 상태에서 A의 K승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A의 K승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A는 이퀄 P, D의 P 인버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이므로 자, 이제 우리는 A의 K승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정에도 이 부분을 계산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면 A가 K번 곱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PD, P 인버스 K번을 곱해보려고 합니다. PD, P 인버스입니다. 이들의 곱이 K번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행렬의 곱은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합법칙을 써서 다시 한번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P 인버스 P를 묶어보고 D 또 P 인버스 P를 묶어보고 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역시 P 인버스 P를 묶어보고 D 그리고 P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모두도 다 당연히 K번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D가 K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D가 중간중간에 있는 D가 K번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했으니까 단위행렬, 단위행렬, 이거 단위행렬이에요. D가 여러 번 곱해져 있었죠. K번 곱해져 있습니다. 행렬의 곱은 거듭제곱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는 D, P, 그리고 D에 D가 K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고 P 인버스. 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K승을 구하는 것은 P, D의 K승, P 인버스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D의 K승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D의 K승은 이거예요. 5의 K승, 0, 0, 3의 K승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의 인버스인데요. P 자체가 2차 정사각행렬입니다.
이미 2차 정사각형률의 역행렬 구하는 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P 인버스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AD-BC의 역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역수니까 마이너스. 주대역선의 위치를 바꾸죠. 주대역선의 위치를 바꾸고 부를 반대로 하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다 마이너스 배를 하니까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P 인버스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뒤에 P 인버스를 곱할 거예요. 2,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우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5의 K승, 행렬 계산하니까 3의 K승,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의 K승,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K승이 완치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완치됐고요. 이거 지워도 됐죠? 이제 주어진 행렬은 다시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2 곱하기 5의 K승과 마이너스 3K승입니다.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5의 K승 마이너스 3의 K승,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K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K승이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의 K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K승이 완치됐습니다. 약간 뒤에다 쓸까요? 1의 2열의 원수를 좀 뒤에다 쓰겠습니다. 행렬 계산한 거 여기다 5의 K승 마이너스 3의 K승이에요. 1의 1열, 1의 2열, 2의 1열, 2의 2열의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의 K승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잘 들여다보면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이와 같이 표현만 돼준다면, 즉 P, D, P 인버스 꼴로만 표시가 돼준다면 여기서 D가 대각행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대각행렬의 K승은 주대각선 성분을 K승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 AK의 모양을 잘 보세요. AK승의 모양을 잘 보면 만약에 A가 이렇게만 돼준다면 A의 거듭조곱은 대각행렬의 거듭조곱의 양옆에 똑같이 P와 P 인버스를 곱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잘 살펴본다면 결국은 이 첫 번째 단계만 성립해 준다면 그러면 A의 거듭조곱 구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에 100승하면 A를 100번 곱해야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모든 행렬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행렬 A가 P, D, P 인버스, D는 대각행렬입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약자를 쓴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하나 약속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같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죠. 어떤 n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이 행렬 A가 P, D, P 인버스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D는 앞에 거의 역행렬을 말하니까 P는 반드시 가역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이 D는 대각행렬이고요.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요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행렬을 분해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돼 준다면은 이 행렬 A를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행렬은 마치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닮은 행렬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닮은 행렬에서 B 대신에 D를 바꿔 쓴 것뿐이에요. 다이고널을 하고 닮았을 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A가 대각행렬하고 닮은 행렬이 돼 준다면은 그때는 행렬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예제 2번을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D는 그럼 대각행렬이라 얘기를 했는데 P는 또 뭘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 D하고 P가 각각 앞에서 약속했던 우리가 고유값, 처음에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정의했었죠. 바로 행렬 A의 고유값들이 주대각선 성분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대각행렬이고요. 이 P는 뭘 나타내냐면 그 고유값 하나하나가 정해졌을 때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이 열벡터로 되어 있는 행렬이 P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각화 정리를 증명해 볼 생각인데요. 이 대각화 정리 별 표시해 놓을까요? 중요한 정리입니다.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차 정사각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은 행렬 A가
n개의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를 갖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예요. A가 n개의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를 갖는다면 주어진 행렬이 대각화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대각화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A는 이퀄 PD, P 인버스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P의 열들,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행렬이에요. 가역 행렬, 이 P의 열들이 A의 n개의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D는 이 대각 행렬은 바로 A의 고유값들이며 P의 열들에 놓인 고유 벡터에 대응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를 구성할 때 제1열 고유 벡터가 나오게 되는 고유값이 D의 일행렬의 원소에 있고, 즉 P를 구성할 때, 자, 이제 이게 P, D, P 인버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주대각선이 람다1, 람다2, 람다3 이 고유값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여기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것이 V1이라 놓겠습니다. 또한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가 두 번째 열, 그것을 V2라 놓겠습니다.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 아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3에 대한 고유 벡터를 V3에 놓았을 때, 자, 이와 같이 돼요. 이 고유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로 벡터 하니까 이거 얘네들 다 제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다시피 선형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이 P를 구성하는 각각의 열 벡터는 고유값 람다1, 람다2, 람다3의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응하는 영위하는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열 벡터들이 서로 간의 독립이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행렬 A는 대각화가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요. 그리고 여기 순서, 만약에 여기 람다1, 람다2, 람다3를 바꿔서 표시한다면 얘네들도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P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라면 n차 정사각형렬이 각각이 0벡터도 아니면서 서로가 독립이라면 얘는 가역행렬입니다.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P의 인버스가 존재해서 뒤에 P의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각화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제 행렬 A가 PD, P 인버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 P는 보다시피 각각의 열 벡터들이 행렬 A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고, 동시에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대각 행렬을 구성하는 주대각선 성분은 각각의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들이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뭐 역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쪽만 일단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가 P, D, P 인버스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즉 행렬 A가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는 계산하기 좋게 양옆에 P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즉 AP는 이퀄 P, 여기다 이렇게 P를 곱했으니까 AP는 이퀄 P하고 P 인버스는 단연결이니까 우변은 P, D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의 구성 성분을 여기 보다시피 제1열을 V1 벡터, 열 벡터로, 그리고 제2열을 V2 벡터, 열 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화살표를 써놓을게요. 볼드체로 쓰면 좋은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1열 벡터, 2열 벡터, 얘네들을 각각 V1, V2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편의상 여기를 이제 Vn 벡터까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n차 정사각행렬이라 볼게요. 이 A가 n by n 매트릭스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도 n개, 열도 n개가 있으니까 첨자가 n까지 간 거예요. 이제 P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라 하고, 아직 얘네들이 고유 벡터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행렬 P가 n개의 열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열 벡터를 그냥 V1부터 Vn이라 하자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그리고 이제 D를 다음같이, 여기 대각행렬인데 주대각선은 람다1, 람다2, 람다n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다 제로라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크게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구성원수가 나머지 다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제 뭘 보일 생각이냐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했었으니까 쭉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V1부터 Vn은 고유 벡터들이고 람다1부터 람다n은 고유값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뒤에 대각선 요소들은 고유값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고유 벡터가 P의 열 벡터들이 N개의 선형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이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고요. 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우니까 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P 이제 AP equal PD를 계산해 볼 생각이에요. A에다가 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P의 모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V1 벡터, V2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n 벡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행렬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것은 다음 같은 모양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V1 그리고 AV2 AVN이 같이 됩니다. 자, 행렬은 행렬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일렬하고 계산한 건 일렬로 계산이 되고요. 행렬 계산하면 두 번째라고 계산된 결과는 두 번째 열로 이제 대응이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왔던 상태라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A가 있고요. A의 구성 성분이 A, B, C, D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V1은 V1, V2 그리고 U1은 U1, U2였다라 가정할게요. 그래서 A에다가 이제 V1과 U1이라는 두 개의 열 벡터들 얘도 2x2 얘도 2x2예요. 단지 이제 열 벡터로 표시한 거고 얘는 매트릭스 자체로 표시한 거고요. 자,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V1, V2, U1, U2로 돼 있잖아요.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면은 자, 행렬 계산합니다. 그러면 AV1, BV2 행렬 계산하면 AU1 플러스 BU2 행렬 계산하니까 CV1 플러스 DV2 행렬 계산하면 CU1 더하기 DU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많이 표시해왔는데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책에서 저자가 앞에서 이 벡터 표현 행렬과 행렬끼리의 곱을 벡터 표현을 해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가 바로 제1열 벡터잖아요. 얘가 제2열 벡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는 제1열과 2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1열과 2열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저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은 얘는 어떤 꼴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제1열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마치 이거잖아요. A, B, C, D가 있고요. 여기에 V1, V2가 있을 때 요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세요. 행렬 계산하면 A, V1 플러스 B, V2 그게 여기 일행의 원소잖아요. 행렬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A, V1 플러스 B, V2가 되고 행렬 계산하면 C, V1 플러스 DV2가 되니까 요 모양이 바로 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1열을 앞으로 이거는 A고 얘가 V1 벡터였으니까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행렬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n번째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돼요. 얘도 A, B, C, D가 있을 때 여기가 U1, U2로 되어 있을 때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면 AU1, BU2, CU1, DU2가 되잖아요. 이 모양을 잘 보니까 얘가 얘랑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열은 얘는 이거와 같으니까 얘가 A고 얘가 U1 벡터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행렬의 곱을 다 계산했을 때 제1열은 A V1 벡터 그리고 여기는 AV2 AU1 벡터 이렇게 열 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열 벡터가 붙여져서 행렬의 모양을 완성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계산한 거와 똑같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이걸 이제 벡터 표현이라고 합니다. 행렬과 행렬의 곱을 이렇게 성분을 다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벡터 표현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좋은 표현 방법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AP를 계산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일시라 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걸 계산하려고 했던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PD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하고 D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P의 모양은 V1 벡터, V2 열 벡터 이렇게 돼 있고 Vn 열 벡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다이아고널이에요. 대각형렬입니다. 람다1, 람다2, 람다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0이 되는 행렬이고요. 자, 이제 얘도 행렬 계산한 것을 우리가 행렬의 구성 성분을 직접 나열해서 표현하지 말고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자, 이제 얘 열벡터하고 람다1, 열벡터하고 람다2에 있는데요. 얘네들 람다1, V1 이렇게 됩니다. 콤마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은 이건 점점점이에요. 그냥 콤마가 아니라 점점점에서 계속 이런 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계산한 것이 람다1 V1이고 이렇게 계산한 것이 람다2 V2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맨 마지막은 람다n Vn 벡터 이렇게 열 벡터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얘를 2번 실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을 텐데요. 역시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방법이라서 그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것이 셈을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 표현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열 벡터거든요. 이건 주대각선만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1 벡터와 V2 벡터, V1과 V2 벡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람다1, 람다2 두 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V1, V2는 V11, V21, V21, V22. 이 첨자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걸 다른 기호로 써볼게요. 자, 얘는 그냥 행렬에 보면 1행일열, 1행일, 2열, 2행일열, 2행일열이라 써야 되는데 번호 V1, V2를 놓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혼돈이 될까 싶어서 그냥 얘를 U, 얘는 그냥 V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U는 U1과 U2로 되어 있는 열 벡터를 말하고 V는 V1과 V2로 되어 있는 열 벡터를 말한다라 보겠습니다. 얘가 U 벡터, 얘가 V 벡터입니다. 그리고 람다1, 0, 0, 람다2예요. 자,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을 직접 성분을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람다1, U1, 행렬 계산하니까 람다2, V1, 행렬 계산하니까 람다1, U2, 행렬 계산하니까 람다2, V2잖아요.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제1열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제1열의 원소는 람다1과 U1, U2 이렇게 되어 있죠. U1, U2를 U 벡터라 표시했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람다1 U 벡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열은 람다2의 V1, V2니까 V1, V2는 V 벡터라 썼으니까 그럼 람다2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야 됐죠. 그래서 이 열 벡터들이 있었을 때 이 행렬이라고 하면 얘를 계산한 것이 보다시피 1열 벡터예요. 얘를 계산한 것이 보다시피 2열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n개로 확대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람다1 V1 여기 1열, 람다2 V2 제2열, 람다3 V3가 제3열, 람다n Vn이 제-n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해야 됐죠. 자, 이제 문제의 가정에 이게 같아야 된다라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러면 AP하고 PD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P하고 PD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이거이므로 그러면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얘도 열 벡터예요. N차 정사각형렬을 열로 표시한 거고 얘도 N차 정사각형렬을 열로 표시한 거예요.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는데요. 벡터로 표시했으니까 제1열 벡터끼리 같고 제2열 벡터끼리 같고 제-n열 벡터끼리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AV1 벡터가 람다1 V1 벡터와 같아야 되고 AV2 벡터가 람다2 V2 열 벡터와 같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AVN 벡터는 람다n Vn 벡터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V1부터 Vn 벡터는 우리가 이 P를 구성할 때 이 P가 가역행렬이어야 되거든요. 가역행렬이어야 되니까 이 V1부터 Vn은 우리가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n차 정사각형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각각의 열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어야 돼요. 선형 독립이어야 되고 이 V1부터 Vn은 전부 다 제로 벡터가 아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 벡터나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열 벡터 중에 어느 하나라도 0 벡터가 들어있는 순간에 한 열이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으면 그의 행렬은 반드시 비가역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P 인버스가 구해줘야 되니까 V1부터 Vn은 제로 벡터도 아니네. 그리고 선형 독립이 되어 있어야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V1부터 Vn은 0 벡터도 아니면서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P 인버스가 구해지니까요. 그러면 얘가 0 벡터가 아니에요. 0 벡터 아닌데 모양을 잘 보세요. A, X 이퀄 람다 X꼴이잖아요. X 대신에 V1, V2, Vn을 쓴 것 뿐입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모양 자체는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를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V1부터 Vn은 고유 벡터가 되는구나.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따라서 V1부터 Vn은 고유 벡터, 0이 아닌 벡터들이었으니까 고유 벡터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람다1부터 람다n은 당연히 고유 값입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 대각선 성분을 나타내는 이 람다1부터 람다n은 A의 고유 값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P의 열들에 놓인 고유 벡터에 대응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V1에 대하는 것이 고유값 람다1, V2에 대하는 것이 람다2, Vn에 대하는 것이 람다n이라는 얘기니까 P의 열들에 놓은 순서가 제1열, 제2열, 제3열, 제-n열이었는데 그들과 대응이 되고 있는 고유값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열들은 고유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형 독립이라는 것은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P면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고유값이고 얘네들이 고유 벡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거꾸로도 비슷하게 증명이 됩니다. 책에도 역은 아주 간결하게 증명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면 이 명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대각화 정리의 결과를 증명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이 고유 벡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 고유 벡터가 n개, 행렬의 차수와 똑같은 n개의 선형 독립 또는 다른 말로 1차 독립이라 합니다. n개의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면 주어지는 행렬은 A는 반드시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A는 P, D, P 인버스의 모양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때 P의 각각의 열 벡터들은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각행렬 D는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열했다는 것 잘 이해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는 A의 K승을 구하는 일반화된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그럼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 고유값 람다 이퀄 5에 대한 고유 벡터가 1과 마이너스 1인지 또한 고유값 3에 대한 고유 벡터가 1과 마이너스 2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대각화 정리가 실제로 이 예제에서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제 2번은 처음부터 문제에서 P가 이런 모양, D가 이런 모양이라고 가르쳐 줬지만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P하고 D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을 다시 되돌아가서 정말로 이 행렬의 고유값이 5하고 3이 맞는지 또 5에 대한 고유 벡터가 1-1, 3에 대한 고유 벡터가 1-2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게 맞다면 예제 2번의 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K승이 구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인 틀을 잘 기억해 두세요. 행렬의 거듭적으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연산을 처리할 때,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행렬을 계속 곱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학교 시험에서도 곧잘 내요. A의 K승 구하는 문제 곧잘 나오니까요. 잘 이해를 해두고 푸는 방법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A의 고유값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A-람다의 행렬식을 0이라 놓고 풀고 이 특성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고유값이거든요.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면 됩니다. 7-람다, 1-람다, 2-4 이퀄 제로예요.
2차 행렬시설 계산은 사라스 방법으로부터 주대각선끼리 곱하고요. 반대쪽 대각선을 곱해서 뺍니다. 이제 정돈해 보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람다 7 플러스 8이니까 1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은 인수분해 되죠. 람다 마이너스 5와 람다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15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고유값이 5하고 3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고유 벡터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유 벡터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똑같은지를 알아봄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마저 해보겠습니다. 고유값은 5하고 3이 있었는데요. 람다가 5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람다 5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a-람다 a-5i 그리고 이제 고유 벡터를 그냥 x라 써보겠습니다. 이퀄 0 우변 0이라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를 구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확대열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a-5i는 람다 대신에 5를 다 넣었다는 얘기니까 7에서 5를 빼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4 5를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xy 이퀄 0, 0예요. 자, 이제 확대열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사실 이거 확대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의 점선을 그어서 결합시킨 모양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죠. 그리고 기본 행렬사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1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에다가 자, 여기 계산하면 2배에서 더하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추측이 들어있는 건 여기니까 얘네들 행렬 계산하면은 x 더하기 y 이퀄 제로꼴이고 자, 이제 추측이 들어있는 걸 제한 나머지 쪽을 자유변수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y를 알파로 보면은 편의상 알파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알파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로 봐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고유 벡터를 xy로 썼으니까 고유 벡터 람다가 5일 때 되는 고유 벡터를 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다 첨자를 이렇게 쓸게요. 많은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람다가 5일 때 되는 고유 벡터를 만약에 뭐 x라 쓰겠습니다. 뭐 v라 써도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자, 이제 5일 때 되는 고유 벡터는 여기가 xy로 구성되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알파, y가 알파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결과랑 맞추기 위해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이거 플러스 알파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 플러스 알파고 알파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제로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유 벡터는 제로가 아닌 벡터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식을 선택하면 얘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람다 5일 때 되는 고유 벡터가 정말로 1 마이너스 1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를 더 조사해 보도록 하죠. 이제 람다가 3일 때 되는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람다가 3일 때 되는 고유 벡터 a-3i 역시 그냥 x라 쓰겠습니다. xy 자, 이제 a-3i 여기다 람다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4, 2, 마이너스 4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4x 더하기 2y 이퀄 0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충분합니다. 2로 나눠서 생각하니까 2x 플러스 y 이퀄 0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식을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요. 요거 모양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 모양을 맞춰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x를 그냥 모양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냥 x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니까 2베타로 놓으면 되죠. 따라서 이번에는 람다가 3일 때 되는 고유 벡터는 x가 베타일 때 y가 마이너스 2베타예요. 베타가 공통이니까 묶어내서 표시하면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베타 역시 고유 벡터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벡터를 선택하면 1과 마이너스 2예요. 람다가 3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1과 마이너스 2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예제는 저자가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풀으려고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큰 틀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K승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행렬이 이렇게 대각화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 분조건은 이 P의 각각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또는 선형 독립이 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D는 주대각선 성분이 P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 벡터들에 대응하는 고유 값들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고 행렬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